ABC Television News now presents a special program on today's mass murder in the capital city. Maybe an empty carton of shells. Ricochet bullets bouncing off the top of the tower. Piece of the tower falling now. And the battle goes on. (1966년 8월 1일) 오전 11시 20분 8월에 눈을 뜨기도 힘든 강렬한 햇빛에 건물 안 서늘한 그림자가 져있던 텍사스 대학 캠퍼스. 같이 인류학 수업을 듣고 있던 19세 클레어 윌슨과 그의 남자친구 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난 수업에 신이 난 상태이다. 불과 3개월 전 여름 계절학기에서 서로 처음 만난 클레어와 톰. 그들은 매우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학생들이었고 서로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들이 비슷한 탓에 서로에게 금방 이끌려 불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게다가 클레어는 그 당시 임신 5개월이었으며 당시 사회적 간섭을 신경 쓰지 않았던 톰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만나기로 한다. 그 당시 가장 보수적인 주 중의 하나인 텍사스 안에서 주로 억울하게 핍박받았던 흑인 근로자를 대변해주던 법무사 존과 민주당의 지역선거구 의장을 맡아서 일을 해온 메리의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클레어는 캠퍼스 카페에서 자칭 보헤미안이라 불리던 친구들과 날선 정치적 토론을 하기 좋아했다. 그 시간에도 어김없이 남자친구의 톰과 함께 캠퍼스 카페로 가는 중이었고 가는 도중 우연히 톰의 중학교 친구를 만나 같이 캠퍼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놀기로 한다. 하지만 문득 자동차 주차 미터기에 시간이 다 된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미터기에 동전을 넣으러 클레어와 톰은 잠시 차가 있는 캠퍼스 남쪽 도로에 갔다 오기로 한다. 오전 11시 49분 하늘하늘한 꽃무늬 리본이 달린 출산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클레어와 반팔 체크무늬 셔츠와 긴 콧수염을 자랑하고 있었던 톰은 큰 참나무 앞을 걷고 있었고 클레어의 부족한 영양식단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다. 톰은 그녀의 아이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고 클레어는 아침에 그래도 오렌지 주스 몇 잔을 마시고 나왔다며 농담 섞인 말투로 화답한다. 갑자기 그 순간 그녀는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사라진 듯 순간 무릎이 구부러지고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고꾸라지게 된다. 당황한 톰은 그 순간 뒤를 돌아보며 자기야! 라고 외마디 비명을 외치고 그녀에게 손을 뻗으며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그 역시 아무런 소리 없이 앞쪽 바닥에 머리부터 고꾸라진다. 두 연인은 나란히 도로에 쓰러졌고 클레어는 본능적으로 아이가 생각나 등을 대고 몸을 돌려눕는다. 그리고 있는 힘껏 왼쪽에 누워있던 톰의 머리를 흔들며 일어나라고 소리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마치 100만 볼트의 전류가 자신의 온몸을 휘감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해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다. 오전 11시 25분 텍사스 대학교 건축학과에 다니고 있는 미 해병대 출신 찰스 위트먼은 11시 25분 커다란 상자를 손수레에 끌고 캠퍼스 본관 건물에 도착한다.
본관 타워로 연결되는 27층에서 내린 그는 시계탑 전만대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보고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녀를 공격, 기절 후에 샷건으로 사살한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전망대에 올라온 16살, 18살 마크 형제 역시 총으로 공격, 3발의 확인 사살까지 하고 살해한다. 오전 11시 49분. 마침 시계탑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던 톰과 클레어를 보고 둘을 향해 사격한다. 그리고 시계탑 뒤쪽으로 가 길 가고 있던 교수 로버트 해밀턴을 향해 발사하고 총알은 정확히 그의 복부를 관통한다. 그 시간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깃발 기둥 밑으로 숨은 샬롯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 훗날 이때 찍힌 사진은 매우 유명해진다. 오전 11시 51분. 경찰관 휴스턴 맥코이는 이 사건을 인지 전단팀을 꾸리게 된다. 동시에 도서관에서 나오고 있던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카렌 크리피스는 휘트먼의 총에 맞아 폐가 으스러지는 관통상을 당하게 되고 훗날 그녀의 사망 후 시신은 다른 부상자들을 위해 기부된다. 오후 12시 3분. 총격 시작 15분 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고 대부분의 사망자는 이때 발생하게 된다. 오후 12시 8분. 현장에 가장 처음 도착한 경찰관 빌리 스피드는 캠퍼스 대리석 계단 사이로 몸을 피했다가 그 틈으로 휘트먼이 쏜 총알에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다. 오후 12시 12분. 대학 근처인 브래켄리지 병원으로 이송된 교수 로버트 해밀턴은 공식적으로 첫 사망자로 보고된다. 오후 12시 15분. 브래켄리지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병상 확보를 위한 재난사건 경보를 발동한다. 그 시간 시계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탄의 연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학생 폴은 순간 휘트먼이 쏜 총에 입안이 관통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오후 12시 16분. 총상을 당하고 길가에 눕혀져 있던 남자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주변에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온 클라우디아는 순간 휘트먼이 쏜 총에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오후 12시 35분. 캠퍼스 근처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하고 있던 멜빈 히스는 부상자들과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신의 차를 끌고 캠퍼스에 도착, 구조활동을 한다. 스페인어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학생 토마스는 그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6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전 미해병 출신 해리는 신문 갑판대 앞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와중에 휘트먼의 총을 맞고 사망한다. 휴스턴 맥코이와 라미로 마르티네즈 경찰관은 건물 본관으로 침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시계탑으로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일반 시민 알렌 크롬이 합세해 3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된다. 오후 1시 24분. 경찰관 휴스턴 맥코이와 라미로 마르티네즈는 휘트먼이 있던 시계탑 장소에서 좌측으로, 나머지 알렌 크롬은 우측으로 나뉘어서 들어갔고 그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알렌은 일부러 그가 있는 쪽으로 허공사격을 한다. 알렌이 쏜 총소리에 놀란 휘트먼은 그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리고 동시에 좌측에 있던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권총 5발을 발사, 하지만 모두 비껴나가고 동시에 옆에 있던 맥코이는 자신의 샷건으로 휘트먼의 목과 머리에 정확히 2발의 총알을 명중시킨다. 그 순간 마르티네즈는 맥코이가 가지고 있던 샷건으로 다시 3발을 발사, 휘트먼에게 확인 사살을 한다. 총 96분간 무고한 시민 15명 사망, 그리고 31명 부상. 휘트먼은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걸까? (1941년 6월 24일에) 플로리다 레이크월스에 태어난 찰스 휘트먼. 그는 어릴 적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아버지 찰스 아돌퍼스 주니어 밑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는 어릴 적 조지아에 있는 고아원에서 홀로 성장한 사람이었다. 휘트먼은 아버지에게 항상 어릴 적 학교에서 학업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거나 남자답게 자신이 계획한 뭔가를 이루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무참히 주먹으로 폭행당하거나
집에 있는 수영장에 던져지곤 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또한 엄청난 총 애호가여서 휘트먼의 어릴 적은 총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때 당시 휘트먼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증언으로는 그는 매우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지만 가끔씩 어느 순간인가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억눌려 있던 자신의 폭력성을 해소할 곳을 찾았던 휘트먼은 18살에 해병대에 자진 입대하고 군복무 중 최고의 명사수라는 호칭을 듣고 전역한다. 그는 해병대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텍사스 대학 건축학과에 입학하고 1962년 재학 당시 교육학과를 다니고 있던 20살인 캐서린과 만나 결혼한다. 결혼 후 대학 성적은 바닥을 치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던 그는 다시 불명예스러운 해병대 재입대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군입대한다. 그는 재입대한 후에도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고 같은 동료를 협박한 혐의로 군법에 회부되기도 했다. 후에 그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 자신의 폭력적 성향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 그리고 문득문득 망상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잡념들이 그의 머리에 꽉 차게 된다. 실제로 그는 총격사건 1년 전인 1965년부터 최소 5명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치료를 해왔다. 1966년 3월 29일 총격사건 약 4달 전에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 면담을 했던 텍사스 의학대학의 모리스 딘 히틀리 박사는 휘틀러 본인이 직접 찾아와 어제는 2시간 동안 자신의 머릿속과 41편에 압도적인 폭력적 충동에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너무 내 자신이 무서워진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다. 총격 사건 후 텍사스 주지사였던 존 코날리는 그의 사체를 부검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빙해 팀을 꾸리고 그 팀의 부검 결과 그의 머리에는 호두만한 악성 뇌종양이 자라고 있던 것이 발견되고 후에 의학계에서는 이런 악성 뇌종양이 그의 충동적인 성향에 도움을 주거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매년 8월 텍사스 대학에서는 미국 내 교내에서의 총기 소지는 불법화를 시켜야 한다며 학생들과 민간위원회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Do you forgive him? I forgive him, yes. How can I not forgive? I've been forgiven so much.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